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타임즈, 로이터 등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말로 연기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로이터 또한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의 나라를 G7 정상회의에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현재 G7 형식은 매우 구식적인 그룹이라면서 BG7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등도 초청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한국이 G7에 초청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은 2008년 당시 G8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선진국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해 1976년 G7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1997년 정식 참여하면서 G8로 확대됐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외돼 다시 G7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1970년대에 구성된 G7 회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한국 등 새로운 선진국들의 출연으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 정상회의가 구식적인 그룹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G7을 벗어나 한국과 같은 새로운 선진국을 포함한 클럽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일시적인 개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국의 참여가 확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 소식이자 외교적 성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거칠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존 G7으로 구축된 강대국의 다른 선진국들도 추가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한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한국은 초청되기에 합당한 국가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강국으로서 새로운 노선을 구축해가야 한다 등 다양한 관점의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G7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구식적인 그룹이다 라고 말했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호주, 인도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트럼프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치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합리적인 사고네. 왜 안 돼? 2020년 5월 현재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격변으로 현재 한국 경제는 G7인 캐나다보다 크고 이탈리아 규모와도 그리 멀지 않았어.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1000만 인구가 더 많은 G7 회원국이기도 하지. 한국은 선진 기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 경제를 가진 강한 민주주의 국가야. 이탈리아와 캐나다도 이 분야에서 한국과 견줄 수는 없어. 한국이 캐나다나 이탈리아보다 G7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캐나다와 이탈리아 모두 그들 인구의 상당수를 강제로 가두어 그들의 경제적 쇠퇴를 초래했고 자국민들의 생계를 유지할 자유를 제한했어. 나는 트럼프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주요 동맹국들의 연합으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 이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돼. 맞아. 미국은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지만 그게 미국의 랭킹이 강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해하지 마. 미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야. 트럼프를 떠나 국제적 인정을 받고 한국을 인류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야. 그것은 또한 수출 방면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한국의 명성과 국제적인 위치를 증가시킬까? 아니라고 봐. 또한 현재에는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세계 자원 공급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G7에 있다면 한국은 G7에 있을 자격이 충분해. 한국은 메모리칩과 조선업, 통신기술에 대한 세계 수요를 장악하고 통제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아마 지금 G7 안에 들어있을 거야. 그래, 옛것을 털어버리고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실제로 무언가를 개선할 수 있는 나라들로 대체할 시간이 되긴 했지. 한국이 처음으로 G7에 들어갔어야 해. 그러면 G8이라고 부르게 되나? 사실상 G10이지. 한국뿐 아니라 호주와 러시아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으니까. 이에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느낌이야.
서방 열강과 함께 있겠는가? 아니면 중국과 함께 있겠는가? 한국은 일이 진정되면 가겠다고 말할 듯. 미국이 아직도 견고한 나라였다면 좋은 기회가 되겠지.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국은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나라들과 나란히 성장하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아. 메르켈이 그랬듯 마크롱이나 트리도가 G7 정상회의에 거절한다면 트럼프와 푸틴이 함께하는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한국이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국제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이 출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인지라 곤혹스러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빼고 미국의 우방들로만 세계 공급망을 개편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를 나눴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고,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홍콩 보안법 진행 상황을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계와 공유했다며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진 시점에서 양쪽의 경제 강국들이 한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편 만들기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외교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과 주변 강국들에 의해 강제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난처하긴 하지만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 뿌듯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한국의 G7 입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